본 영상에서는 백워드 디자인, 역방향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간상과 핵심 역량, 그 다음에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을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함양 등의 내용들로 구성된 그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큰 비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1세기 교육 많이 들어보셨죠? 20세기와 21세기는 전혀 다른 교육 환경이기 때문에 21세기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 그래서 일찍이 디지털 교육 혁신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인간상,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2022 개정교육과정은 이러한 사회 변화, 즉 디지털 전환, 또 디지털 대전환, 기후 생태 환경이나 인구 구조의 변화,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고 다변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성 확대,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육이 어떠한 시민을 양성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특히 디지털 테크놀로지 발전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졌고요. 그에 따른 교육 과정의 어떤 자율화와 분권화가 정책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실 때는 그런 변화를 잘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에 대한 어떤 그런 변화를 우리가 감지하고 거기에 걸맞는 교육을 펼쳐야겠죠. 그래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이것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이고요. 이를 위해서 인간상과 핵심 역량,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역량들을 이렇게 설정한 것입니다. 뭐 사실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자기주도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강조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역량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조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과 역량의 차이, 그죠? 능력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지식이나 기능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말했고요. 역량은 좀 구체적인 책무라든가 주어진 일에서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정리된 지식과 기능과 태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역량은 이제 그 직무와 관련된 개념이기도 하고요. 능력은 ability, 그죠? ability 능력. 그 다음에 역량은 competency 또는 compete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21세기라고 하는 직무에 우리가 잘 적응하고 또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가? 그것을 21세기 교육 역량이다. 그리고 21세기에서는 역량 중심 교육으로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관리 역량이라든가 뭐 디지털 리터러시를 말하는 지식정보 처리라든가 창의적인 사고라든가 협업적인 소통 능력이라든가 또 심리적인 감성 능력,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뭐 이런 것들을 핵심 역량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사회가 불확실하고 다변하기 때문에, 그죠? 20세기까지는 세상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느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학 교육을 보통 받으면 그 평생 직장의 개념이로서 쭉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1세기는 대학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기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평생 학습이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평생 학습자로서의 현대인의 정체성이 정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는 역량으로서 자신의 학습과 삶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된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그 문해력과 디지털 문해력, 그다음에 수리력, 그다음에 이런 인공지능이나 다양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하고,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 번째예요. 협력과 공동체 의식 함양.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경우가 많고, 특히 나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공동체 의식을 가졌을 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21세기에 대한 이해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 역량 중심 교육, 즉 20세기의 지식 중심 교육에서 21세기 역량 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거죠. 그러면 교사인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또는 학부모나 보호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이들에게 조언하거나 아이들에게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라고 제시를 할 때 그것이 혹시 20세기 패러다임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별로 효과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여하튼 21세기는 역량 중심 교육이고, 이렇게 정리해 있죠. 지식과 기능뿐만 아니라 동기나 태도와 같은 정의적 특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과제를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이제 과제를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좀 사전적인 정의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능력의 개념이 가깝고요. 역량은 특정한 과제를 말하는 건데, 이 교육에서 말하는 역량은 이 20세기와 달라진 21세기의 사회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또는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 기본적인 소양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깊이 있는 학습입니다. 딥 러닝이라고 우리가 깊은 학습 또는 심화 학습이라고 번역하는 개념하고 유사하게 볼 수도 있으나, 그 딥 러닝은 기본적으로 이 메타인지 중심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메타인지가 너무나 중요한 그 학습 역량의 요소이지만, 메타인지 지식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치 태도라든가 그 다음에 과정 기능, 이 세 영역이 골고루 발달했을 때 이 깊이 있는 학습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지식의 전이가 일어난다, 이 얘기죠. 지식의 전이 그러니까 내재화 시킬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역량으로서 발현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깊이 있는 학습을 말하는 건데요. 그 삶의 변화가,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자신의 삶과 연계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요. 역량교육은 개별 학생 한 명 한 명이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반평균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 개별 학생들이 충분히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점수와 상관없이 이 아이들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그 동력을 가졌을 때 진정한 역량이라고 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삶과 연계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성장이 지속되어야 하고, 즉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나려면 기존의 교과 중심의 교육으로는 좀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과 간의 연계와 통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구현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학생들이 교과 간의 서로 다른 지식들을 연계하고 통합시킬 수 있는 활동이 수업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하자면 깊이 있는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은 삶과 연계되어 있고 교과 간의 연계와 통합이 있으며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을 반영하고 있다. 이로써 교육에서 제시하는 21세기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즉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설계하는데 여기 보시면 맨 위에 교과 역량, 그래서 핵심 역량을 교과에 적합하게 교과 역량으로 재구성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죠? 사실은 이렇게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마다 교과 내용을 우리가 수업을 설계를 할 때 우리 학생들을 떠올리잖아요. 내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고 이런 환경에 있으며 이런 식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우리가 교과 내용을 그 지식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재구성해서 아이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도전적인 접근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교과 역량에 대한 조정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체계가 있죠. 내용 체계 요소로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세 가지 차원 또는 세 가지 영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좀 재구성해야 하겠죠. 그죠? 근데 기존에 이제 그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는 그야말로 지식 중심의 교육을 했지 과정 기능과 가치 태도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거나 사실은 좀 방관했죠. 그게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2015에서 말하는 지식, 기능, 가치 태도 같은 얘기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여하튼 이 세 가지 내용 체계, 내용 요소에 대한 반영을 통해서 이 교과의 내용을 핵심 역량으로서 이 세 가지 차원으로 구현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에 근거해서 성취 기준을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그렇죠? 예, 내용 체계 요소 가운데 이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한 그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어떤 지침인데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 태도 가운데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을 결합해서 성취 기준을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교육학적으로 또는 교육 과정 커리큘럼의 의도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잘 반영되는 것이 사실은 좋은 수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성취 기준 의미를 분석해서 교수 학습 평가 계획안을 수립할 때 이러한 단계 또는 이러한 구성 요소를 갖는다 이렇게 지금 여기 출처를 밝혀놨는데요. 서울교육 웹진이죠. 교육과정 올해 2024년 가을호에 나와 있는 아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이 있고 핵심 아이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 요소인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 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교수 학습 계획을 세우고 평가 계획 그 다음에 기초 소양들이 반영되어 있는 수업을 설계한다. 그 다음에 평가 기준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을 설계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수업안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맞는 수업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오늘의 주제는 역방향 설계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서 장황하게 2022 교육 개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역방향 설계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두 번째 써 있는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핵심 아이디어를 먼저 만든 다음에 내용 요소로 내려온다기보다는 거꾸로죠. 예,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 태도의 영역에서 교과 내 역량과 핵심 역량을 잘 분류하시고 거기서 학생들의 니즈를 파악하시고 또는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니즈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핵심 아이디어를 끄집어냈을 때 좋은 교수 학습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 또는 빅 아이디어라고 원전에는 써 있는데요. 큰 생각인 거죠. 핵심 아이디어는 내용 체계에 제시되어 있는 해당 성취 기준에 관련 핵심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거꾸로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 아이디어를 설계할 때에 어떤 모델을 제시하냐면 이겁니다. 백워드 디자인. 이제 백워드 디자인이 나오는데요. 이 백워드 역방향이에요. forward 순방향, backward 역방향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백워드 디자인의 세 단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되게 간단한 일종의 이거는 모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각 단계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계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세부적인 수업 내용과 교수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설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일종의 이름과 같이 백워드 뒤집는 거다 뒤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워드 방향이고요. 백이니까 뒤로 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주어진 교육 과정이나 성취 기준을 가지고 수업을 설계했다라고 하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보다 양질의 수업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세 단계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identify desired result. 그러니까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성취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determine acceptable evidence. 그러면 증거가 뭐냐? 증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인데 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것을 성취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에 기반해서 수업을 계획하는데 여기 용어가 나오죠. learning experience. 이 learning experience 자체만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21세기 교육에서. 그래서 학습 경험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영상이 있으니 그 영상으로 참조하시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수업 계획, 여기 instruction이라고 영어로는 써 있죠. 그러면 어떤 교수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설계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단계예요. 그게 핵심 아이디어라고요. 그게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목적을 설정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핵심 아이디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총체적인 핵심 질문, 뭐 한정적 핵심 질문, 초인지적이고 성찰적인 핵심 질문 뭐 이렇게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 좀 짜져 볼게요. 이 백워드 디자인은 위긴스 앤 맥타이라고 하는 분들이 처음 제시했어요. 이 처음에 제시했던 제목은 그러니까 백워드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그들의 책 이름이 뭐냐면 Understanding by Design이에요. 그러니까 설계에 의한 이해인 거죠. 이거를 이해 중심 교육이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정말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는데 그거는 본 영상 맨 마지막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그림을 먼저 오른쪽에 보시면 forward design process가 있죠. 그죠? 컨텐츠가 있어요. 특히 이제 교과서죠. 그 다음에 이 교과서를 전달하는 하나의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시험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거나 이제 평가를 하죠. 이게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선형적인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수업 설계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백워드 디자인은 어떻습니까? 아웃컴을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떠한 결과물을 성취를 여기서 이 아웃컴을 결과로 번역하면 좀 곤란해요. result죠. 영어로 result 결과. 그거는 측정한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 평가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result는. 아웃컴은 평가의 결과도 포함하지만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학생들이 그 학업 성취에 맞게 얼마나 성장하였는가, 그리고 개별 학생들은 무엇을 성취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outcomes. 그래서 우리가 구성주의 교육에서 outcome based learning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outcome based learning. 예. 그래서 outcome을 먼저 우리가 일종의 큰 그림을 먼저 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안에서 우리가 각자 노력을 통해서 또 협업을 통해서 그것들을 성취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웃컴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내용과 과정을 설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역방향 설계는 과정 설정 및 재설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접근을 나타내며 역발상인 거예요. 아웃컴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웃컴에 기반해서 설계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과정이 강의, 토론 또는 랩의 형태를 띠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합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아웃컴에 맞는 수업 방식이라든가 교수 전략이라든가 학습 형태가 결정될 수 있으니까요. 역방향 설계는 학생의 학습 성과를 중심에 두고 교사에게 학습 경험과 학생의 진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평가 도구를 구조화할 수 있다. 여기서 평가 도구에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 또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포함할 수 있고 AIDT도 여기서 활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평가 도구를 구조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며 과정 내용과 적절하게 일치하고 바람직한 학습 성과를 촉진한다. 여기 학습 성과는 아웃컴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역방향 설계는 굉장히 간단한 것이고 그냥 생각의 전환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훨씬 수월해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수업을 설계했던 방식과에서 뒤로 더 갔다가 다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한 번도 뒤로 가보진 않았죠. 뒤로 갔다가 다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역방향 설계는 이렇게 세 단계로서 핵심 아이디어 또는 빅 아이디어를 교사와 여기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좀 강조되어 있지는 않은데 원전 위긴스 앤 맥타이의 Understanding by Design의 그 책을 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핵심 교육학적 가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core learning이에요. core learning. 누가?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나 혼자만 상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참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을 권장해요.
원전에서는 코어 러닝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학습 목표이자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서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이테크 하이터치 하면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인지 중심의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방향 설계에서도 정서적인 것, 사회적인 학업 성취의 경계를 설정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지적인 측면에서 뭐 기억하고 암기하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창작하는 것. 그래서 메타인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관찰하고 분류하고 추론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집하고 분석한 데이터에 대한 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전략까지 맞추었을 때 사회죠. 네, 사회적 역량이 굉장히 강화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정서는 이제 가치 태도에 가깝죠.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자각뿐만 아니라 내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까,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할까라는 단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세 단계가 서로 만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합쳐서 전인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강조하고 있죠. 협업 과정, 협업의 확장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시 아주 원칙적으로 들어가면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아이디어를 개발함에 있어서 교사와 학생이 co-learning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기대하는 결과를 정하는 거였고요. 그죠? 핵심 아이디어를 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핵심 아이디어에 맞는 성취해야 할 것들에 대한 증거 또는 근거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정말 이 학생들이 이것을 성취했는지를 평가할 것인가. 그 다음에 1단계에 기대하는 결과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여기 기대하는 성취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으니까 지금 바꿔놓죠. 그냥 성취 아웃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리졸트가 아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학습 경험과 이와 관련된 학습 경험을 설계하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양질의 학습 경험을 설계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교수 전략을 수립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최소한 한 수업에서 3개 이상의 메타인지적인 질문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학습 경험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럼 그것을 위한 교수 전략은 무엇이 적합할까요? 그죠? 기존에 그러면 강의식으로 진행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적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교수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다양한 교수 전략이 합쳐져야 되겠죠? 자, 1단계 보시면 기대하는 결과를 정하라 이렇게 해놨는데요. 좀 깨졌네요. 다시 여기 성취라고 다시 바꿀게요. 성취를 정하라 이렇게 했죠. 학습 목표는 무엇인가? 학생들이 이해할 내용은 무엇인가? 학생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할 핵심 질문은 무엇인가? 자, 잊지 마세요. 학생들이 학습의 주체로 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학습 내용과 관련된 핵심 지식과 기능은 무엇이며 학생들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핵심 질문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를 만드는 기본적인 지침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네 가지 크게 핵심 아이디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여기인데 맨 가상자리에 있는 거는 words being familiar with, 그러니까 학생들이 익숙한 거, 이미 알고 있는 거, 친숙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 아이디어로 오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사연과 연계되는 거니까 반영이 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know. 그 다음에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 거, do. 그죠? 그 다음에 넘어오면 이것을 이해한다면 이게 이제 개념 학습하고 연결되는데요. 여기 이 지점에서 words understanding, 이해할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개념이에요. 개념. 이거는 이제 그 개념 기반 탐구 영상을 확인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개념과 탐구 기반 학습이 도대체 뭔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 건지, 도대체 개념이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하튼 개념 기반 탐구 영상을 확인하시고요. 여기서는 그 words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건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 아이디어가 되는 것은 개념을 기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상을 우리가 이해할 때 지식을 생성하거나 지식을 내재화시킬 때 개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위긴스 앤 맥타이가 이 개정교육 과정의 구성 요소가
사실은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특정 유아기 발달에 그러니까 영유아 교육에 기반해서 만든 거예요. 지속적인 이해, enduring understanding. 여기 이제 가운데에 있는 big idea에 해당되는 거예요. worse understanding하고 같은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understanding을 이해라고 번역을 보통 하는데 사실은 지식으로 번역하면 훨씬 더 맥락상 우리가 이해하기 편해요. understand 영어의 어떤 영어 문화의 이야기 문화를 반영하는 건데요. understanding은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내가 이해해야 구성주의 입장에선 그게 참 지식으로 보는 거란 말이죠. 그냥 밖에 왜 내가 모르는 교과서에 있는 그런 내용들, 정보들은 그냥 정보들인 거예요. 그거를 지식으로 보지 않아요.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은 뭐냐? 내가 그걸 이해하고 내재화 시켰을 때 나에게 의미로 다가왔을 때 그것이 참 지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지식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해라는 말은 구성주의 컨텍스트에서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에서 이 언더스탠딩을 우리가 특히 이제 교육학 내에서 이해를 할 때에는 이걸 지식으로 번역해서 읽어보시면 내용이 참 잘 이해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important to know and do 중간에 있는 원이죠. 알고 해야 할 것들. 연결되고 덜 중요하지만 친숙할 가치가 있는 것들 이렇게 구별하는 방식으로 계층화하고 있다. 그래서 빅 아이디어가 worse understanding하고 지속적인 이해, enduring understanding 같은 겁니다. 예, 같은 겁니다. 이게 번역의 차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위긴스 앤 맥타이가 1998년에 이 백워드 디자인을 얘기하고 2005년에 또 이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이제 출판을 하는데 여기서 쓰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자, 1단계에서 이렇게 빅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제 설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학생들이 이제 참여한다. 직간접적으로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2단계 넘어갈게요. 2단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결정하라. 여기서 근거는 이제 에비던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근거로 할 건지 에비던스를 증거로 번역하는 게 맞는지가 약간 분분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근거 기반 평가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은 근거라고 말할게요. 근거 기반 학습이라고 한국에서 번역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근거. 그러니까 학생들이 빅 아이디어에서 설정한 성취를 아이들이 이제 그 성취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언더스탠딩을 제가 이렇게 언더스탠딩의 근거는 무엇인가? 여기서 언더스탠딩을 지식으로 이해하시면 바로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언더스탠 이해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식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는 거죠.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학습 활동 및 과제는 무엇인가? 그러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학습 활동, 액티비티스가 무엇이고 어떠한 타스크, 과제가 주어져야 되는가? 그죠? 그다음 활동 및 과제를 평가할 평가 기준은 또 무엇인가? 그죠? 평가 기준까지 여기서 결정하게 합니다. 결정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해와 표면적 이해를 가르는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이 부분이에요. 진정한 이해. 그게 언더스탠딩이라고요. 그게 참 지식이라고요. 그게 그거를 authentic knowledge라고 해요. 영어로 자꾸 써서 죄송한데 이게 구성주의가 그쪽 문화에서 형성된 거고 현대의 교육 체계가 사실은 서양 지식 체계를 반영하고 있는 거여서 그렇습니다. authentic knowledge, 진짜 지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주 일반 언어로 쓰면 understanding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진정한 이해와, 이게 잘못 번역 써놨는 것 같아요. 오타 같아요. 표현적이 아니고 표면적, 이해를 가르는 평가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핵심 아이디어를 놓고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익숙한 것들이나 알아야 되고 해야 되는 것들로 이렇게 수업을 구성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형식의 assessment type이잖아요. assessment, evaluation이 아니에요. assessment예요. 이제 evaluation은 평가라고 번역하고 assessment도 평가라고 번역하는데 assessment는 이제 교육학에서 그냥 이렇게 번역해서 쓰시면 돼요. 진단 정도, 진단한다. 아이들을 진단한다. 왜? 피드백을 주려고. 잘하고 있는지 평가,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고 각각의 어떤 그런 단계가 더 진행하는 과정도 다를 거고 학습 스타일도 다를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형성평가가 말하는 게 이 어세스먼트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세스먼트 타입입니다. 여기 보시면 traditional quizzes and test가 우리가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쪽지 시험을 보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어떤 과정에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타스크에서 우리가 수행평가라고 볼 수도 있고 프로젝트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성적을 매기기 위한 게 될 수도 있겠으나 그걸 궁극적으로 목적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픈엔디드, 그 다음에 컴플렉스, 오센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인터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발표를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간에 토론을 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퍼포먼스 또는 뭐 다른 친구들을 가르쳐 보게 한다든가 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어요. 그죠? 자, 1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뭐라 했죠? 학생이 학습의 주체로 서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학생이 학습의 주체로 섰는지를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해야 되는 거죠. 어세스먼트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또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과거보다 훨씬 수월하겠죠. 그죠?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 채 선생님 한 분이 여러 학생들을 감당했어야 되니, 그 다음에 교과서는 이미 정해져 있고, 진도는 나가야 되니, 강의 중심의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예. 근데 지금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어쨌거나 패러다임은 전환되었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학생 중심 교육을 가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도 많겠으나, 뭐 정책적인 지원이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또 그동안 교원 연수 뭐 이런 어떤 그런 질적인 측면이라든가 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또 뭐 학교가 구비하고 있는 기자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들이고요. 어쨌거나 21세기의 패러다임은 이것이고 학생 중심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교사라는 직업을 갖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교육을 좀 해보고 싶다, 사람을 키우는 교육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우리의 포부 또는 사명감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새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상상했던 그 교육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너무 이거는 뭐 받아들이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3단계 이제 넘어가면 학습 경험을 설계한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 경험 디자인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학습 경험, 학습 활동을 설계하고 거기에 맞는 교수 전략이에요. 과거는 어땠냐면, 그러니까 교과서가 있고 교수 전략도 정해진 거죠. 왜냐하면 배워야 될 내용과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최적에 빨리 전달해야 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사 중심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강의가 주류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학습 경험, 학생을 주체로 세우는 학습 경험, 학습의 주도성을 학생들이 갖도록 하는 학습 경험을 하는데 필요한 진단 방식, 그 다음에 핵심 아이디어를 수립했으므로 거기에 맞는 교수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 주제는 내가 하는 것보다 우리 옆반에 있는 김 선생님이 하는 게 좋겠어요. 코티칭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이거는 선생님 2명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전문가 또는 외부에 있는 뭐 지역사회의 인사를 초빙해서 함께 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 학교에 급식실에 있는 영양 선생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또는 보건 선생님이 함께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진정한 코티칭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죠? 코티칭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학습의 주체로 서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또 협업 티칭은 코티칭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1단계에서 정한 학습 성취, 이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2단계에서 정한 평가 근거를 반영한 교수 전략과 학습 활동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강조한 것처럼 학생들이 새로운 지식을 사용해서 연습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연습은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지식의 전이가 일어나야 되니까 학생의 것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단순한 암기만으로 얻을 수 없는 내용에 대한 숙달감을 줄 것이다. 학생들이 새로운 지식을 적용하거나 새로 습득한 기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왜 이걸 썼겠어요? 설계된 연습이라는 거예요. 설계된 수업이라는 거예요. 뭐가? 학습 경험이 설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정말 구성주의 교육이에요. 진짜 구성주의 교육. 설계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교수 전략이 결정되는 거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 구성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구성주의 수업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제가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사실은 여러 명의 선생님이 있고 한 명의 학생이 있는 그런 수업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그게 사실은 구성주의 교육을 가장 잘 반영한 거예요. 기술적으로. 여러 명의 선생님과. 그러니까 선생님 한 분인데 다른 동료 선생님과 협업하는 거, 그다음에 테크놀로지나 AI를 같이 활용하고 학생과 학생끼리 서로 가르치는 어떤 방식의 교육을 하는 이유가 구성주의 교육을 구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참고사항으로 이제 그 석박사 과정에서 연구로 들어가시고 지도교수를 아마 최대 4명까지 둘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아주 부가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구성주의 경험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역방향 설계 굉장히 간단하고 쉽죠. 이거는 그 생각의 전환입니다. 예, 역방향 설계를 위한 교사 역량은 이런 거예요. 역방향 설계는 교육과정, 교육학, 교육연구를 설계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접근 방식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유연성과 반복의 여지가 거의 없는 선형적이고 미리 결정된 프로세스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왜요? 코-러닝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핵심 아이디어를 설계한다라는 이 지점,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학생이 학습의 주체로 서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성취 기준, 그 다음에 교수 전략이 결정되고 학습 활동이 설계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역방향 설계를 하려면 교사가 새로운 학습자의 요구, 피드백 또는 상황적인 요인에 따라서 접근 방식을 조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교수 전략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바꿀 수 없다면 다른 분하고 함께 해야 돼요. 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해요. 예. 이게 좀 쉬워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문화가 지배적인 서양 교육 환경에서는 이게 좀 쉬워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좀 어렵죠. 이런 부분이. 예, 뭐 잘 아실 거예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 목표의 복잡성을 단순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문제 해결 및 정량화하기 어려운 기타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을 육성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암기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메타인지 수준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면서도 사회 정서 영역을 포함시켜요. 메타인지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사회 정서 영역으로 가지 않아요. 또는 사회 정서 활동을 포함하지 않으면 지식이 메타인지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학습 목표 분류 모델 영상을 보시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런 중요성을 포함하고 그래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저차적인 지식, 기억하고 이해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위긴스 맥타이가 깊고 지속적인 이해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제의 풍부함과 복잡성을 드러내는 도발적이고 다층적인 질문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걸 반영한 것이 핵심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실, 기능, 경험을 연결하고 구성함으로써 광범위한 의미를 제공하고 이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핵심 아이디어의 특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이해의 핵심을 가리키는 것이 또 포함한다 라고 위긴스 앤 맥타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 모시고 이 핵심 아이디어 구성하고 지식의 과정기능 가치 태도에 따라서 성취 기준 및 평가 루브릭을 만드는 것까지 연수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매우 힘들어 하셨어요. 처음 해보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설계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지만, 마친 후에는, 이런 교육 이거구나, 라는 반응들이 있어서 매우 감동적인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 말고요. 우리가 평가 루브릭 설계라는 영상도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내용들을 좀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이해 중심 교육으로 understanding by design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쓰는데, 그러니까 백워드 디자인의 근간을 이루는 게 이거예요. 예, 설계에 의한 이해라고요. 설계에 의한 지식 생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모델은 인지 외의 학습의 사회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긴스와 맥타이가 제시한 예시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렇게 말해요. 아동의 책 읽기 수업을 3단계로 역방향 설계로 하면은 아이들이 먼저 책 읽는 요소에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 읽는 척하고 신용을 내거나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책을 알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것, 책을 식별하고 다루는 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책에서 친숙해지는 것도 있어야 되고, 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이 표시를 잘못해놨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가 친숙해야 될 가치가 있는. 예, 뭐 맞죠? 이렇게 해도 돼요. 세 번째 그대로. 아까 했던 worth understanding, 이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공유할 수, 여기서 핵심은 요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 외의 사회 정서 측면이에요. 보호자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어른과 책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핵심 아이디어는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으면 책에 익숙해지고 책을 분별할 수 있는 인지적인 능력이 기르겠죠. 그러면 사회 정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인지와 사회 정서를 다 포괄해야 되는 거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경험이 설계되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 핵심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보호자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를 다 반영한다. 이걸 이제 예시로 위긴스 앤 맥타이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derstanding by design은 이해 중심 교육이라고 번역하면 우리가 기존에 암기하고 이해하고로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디자인은 설계라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영역인 설계에 의한 이해, 설계에 의한 지식 생성, 뭐 이런 식으로 설계에 의한 역량 개발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렇게 그냥 설계에 의한 이해로 직역하는 것이 역방향 설계, 백워드 디자인의 본래의 의미를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싶습니다. 설계에 대한 이해. 뭐 일반적으로 이해 중심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알고 보면 설계에 의한 이해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학습자의 이해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어서 그래요. 자, 우리가 태어나 보니 한국이었고 말하다 보니 영어가 아니죠 당연히 한국어여서 한국어를 쓰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즉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학습자의 이해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교수자의 설계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자는 부모님들도 포함이 되겠죠. 또는 보호자도. 교수자의 설계에 따라 발생한다는 것과 그 설계 과정에 학습자가 참여해야지만 학습의 주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설계해준 대로만 따라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co-learning. 그 설계 과정에 학습자가 참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상으로 역방향 설계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